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하고 12조 용역의 공급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특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재화의 간주 공급인데, 재화의 간주 공급은 크게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계, 사폐 이렇게 하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자가 공급을 보겠습니다. 자가 공급은 면세 전용, 그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목적을 위한 공급, 그다음에 직매장 반출, 이 부분이 이제 자가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 전용은 과세 사업으로 매입해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재화를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그 면세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매입세액 받았던 부분하고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간주 공급을 해서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사업용으로 매입했을 때는 당연히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주거용으로 이렇게 전용하게 되면 면세 전용이죠. 이럴 때는 공급으로 봐가지고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면세 전용의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되기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했을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먼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여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그런 재화, 그러니까 포괄 양수로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이 적용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영세율 적용받아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재화를 면세 전용하게 되면은 부가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구입 유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5cc 초과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개소세가 부과됩니다. 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자가 공급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목적으로 매입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간주 공급으로 매입세 공제해주고 동일한 금액을 다시 공급으로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매입세 불공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매장 반출입니다. 직매장 반출은 원래 직매장은 판매 목적의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재화라든지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봐가지고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따라서 그 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으로 반출한다든지 아니면 구입한 고정자산을 타 공장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동일한 사업자 번호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은 개인적 공급입니다.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해당 재화를 가사 사용 목적으로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저가에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먼저 가사 사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주유소 사업자가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가를 받고 주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간주 공급으로 봐가지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이 일어나는 것은 원래 그
재화의 공급은 제가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이 공급이 돼서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이 간주 공급은 마지막 조건인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대가를.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고 대가, 그렇지만 대가는 받지 않는 것.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간주 공급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의 두 번째 케이스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자면은 이 경우에도 뭐 주유소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뭐 유류를 종업원 차량에다가 무상으로 주유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돼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열거해서 특정한 경우에는 간주 공급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는데 그게 실비 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면 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거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작업법이라든지 작업화를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체육회에서 어떤 상품으로 재화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기념일에 10만 원 이하의 그 물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은 개인적 공급이지만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 매입세금 공제받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사업상 증여입니다. 사업상 증여도 마찬가지로 사업 관련해서 매입했을 때 부가세 공제받고 그걸 무상으로 사업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접대용 물품을 거래처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든지 판매 장려금으로 물품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부금품을 기부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사업상 증여로 보고 과세됩니다. 단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뭐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과세 제외하도록 그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시행령에서 과세 제외로 열거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광고 선전 목적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중고차와 매매상에서 썬팅을 한다든지 해준다든지 아니면 블랙박스를 차량 판매할 때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과세 제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광고 선전 목적의 물품이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견본품도 과세 제외하고 있습니다. 견본품도 과세 제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봐서 이제 부가세를 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남아있는 경우에 판매 못하고 있더라도 해당 영업 마진율을 곱해가지고 매출로 이렇게 환산해서 간주공급으로 산정해갖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이 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도 마찬가지로 취득시 매입세 공제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기간인 경과과세 기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보아가지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20기 즉 10년 동안 사후관리하면서 경과년수를 차감해가지고 남은 년수만큼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4개 과세기간 즉 2년 동안 사후관리하면서 그 남아있는 매입세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해서 간주공급 제외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면은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매입할 때 매입세에서 불공제된 경우에는 간주공급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자가공급에서 면세 전용할 때 간주공급으로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간주공급, 재화의 간주공급에 모두 대부분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법에는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세가 공제된 재화에 대해서 간주공급이 적용된다. 다음에 양도자가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그 해당 자산을
사업 양수로 인수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양수화가 폐업했거나 아니면은 간주 공급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과세가 된다. 그다음에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 간주 공급이 일어나면은 과세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의 간주 공급. 일반적으로 용역은 무상 공급하게 되면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가세법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범위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 안 되고 당연히 근데 매입세금 공제되죠. 해당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재화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특수관계 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뭐 무상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저가거래라든지 이러면 특수관계 거래는 일반적으로 부당이익 예산 부인이 적용돼 가지고 저가인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도 적용해서 부동산 임대는 시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그럼 음식 용역 제공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대해서 시가를 어떻게 보느냐.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시가를 무상 사용이라는 게 결국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의 시가의 50%를 임대보증금으로 보아가지고 임대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으면은 월세 환산이 됩니다. 임대료가 환산이 되니까 그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를 무상 공급을 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추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증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하면은 그 시가가 부동산 시가 2%에 해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얻었다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시가의 2%가 연간 이익, 이렇게 매년 이제 이게 누적되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가세법 제10조하고 12조의 그 간주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